안녕하세요. 지한이 아빠입니다. 최근 아파트나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죠. 어떤 곳은 30% 이상 떨어진 곳도 있다고 하고,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경제 침체의 국면에 들어서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죠. 물론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떨어진 아파트 가격이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재테크의 기준은 어떻게 잡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라는 지한이 아빠의 생각을 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제목은 다가오는 경제 위기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라고 좀 정해봤습니다.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은 미국의 대공황 때 사진이죠.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이 대폭락이 온다. 다시 살아난 주택시장 10주년 주기설 해서 10주년마다 아파트 가격이 집값이 폭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년 전 2012년을 넘어서 거래량이 최저치에 지금 있습니다. 한 달에 서울시를 기준으로 보면 1000건 거래가 안 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지난달에는 아마 600건 정도 됐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거든요. 거의 거래가 올스탑 됐다고 봐야 될 정도로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 거래량이 줄어든 것은 가격 하락의 신호로 보고 있고, 현재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아파트나 이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부동산을 구입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전부 다 잠깐 멈춰 있죠. 이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기 위해서요. 이렇게 해서 떨어진다. 그러나 떨어지는데 그 폭이 굉장히 클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다시 투자를 준비한다 라는 분들도 계시죠. 집값 하락에 그들은 잡는다. 오히려 늘어난 다주택 비율이다. 그래서 그 집값 하락에 그들은 담고 있고, 오히려 다주택 비율이 16.20%로 전달 대비해서 증가의 추세로 가고 있다. 즉 돈 있는 사람들은 주택을 또 하나씩 구입한다. 이런 취지의 기사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집합 건물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의 비율이 집합 건물 다소유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한 채씩 더 준비한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경제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때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의 기사가 막 혼란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인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명한 역사학자죠.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의 가장 대표적인 문구가 이거죠.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과거는 현재에 비추어질 때만 이해가 될 수 있고, 또한 현재도 과거에 비추어질 때만 완전히 이해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류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경제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건 한 4번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국민 입장에서 본다면 이럴 때의 기간은 어땠는지 이런 걸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자라는 거죠. 1636년에 발생한 튤립 투기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텐데, 근대시대 최초의 버블 붕괴로 인식되죠.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튤립 투기인데, 이 튤립 하나의 씨앗이 집 한 채 값하고 똑같았습니다. 엄청나죠. 근데 이게 1개월 만에 50배가 뛰는 일이 발생하는데, 법원에서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결이 나오면서 수천분의 1순으로 폭락을 했죠. 이 튤립 투기는 2년간 일어났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공황이죠. 전쟁을 제외하고는 역사상 이제 가장 힘든 경제 위기인데, 요거는 1929년부터 39년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더라고요. 약 10년간의 경제 위기가 있었죠. 그림이 너무 안타깝죠. 왜 우리 아빠한테는
일자리를 주지 않느냐 이런 그림이고, 이 그림과 이 그림은 대공황을 대표하는 그림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으로 이제 극복이 된 사례고요. 얘는 한 10년 정도 일어났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유명한 사건이죠. IMF 경제위기죠. 저도 이 IMF 경제위기를 당했는데요. 1997년 11월부터 2000년 8월 3일까지. 근데 저희가 이제 2년 만에 경제위기를 극복했죠. 우리 국민이 겪은 최대의 위기인데, 여기가 이제 중앙일보에 나왔던 1997년 10월 23일 기사입니다. IMF에 구조금융을 요청했고, 고려증권이 부도가 나고, 한라그룹이 부도나고, 대우자동차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하고, 동서증권도 부도나고, 이때 5개 은행이 퇴출을 했죠. 대동은행, 동남은행, 동아은행, 뭐 이런 5개 은행이 퇴출되고, 우리나라 분들이 국민성이 대단한 게 이때 이제 금모기 운동을 해가지고서는 이 위기를 타파하자.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때 산업구조 조정이 돼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는 했었습니다만, 이때 너무 많은 분들이 잘리고 실업자가 되고 가정이 파탄나고 이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떠오르기 싫은 그런 그 위기였죠. 얘도 2년 만에 위기가 극복됐습니다. 2년 만에. 그 다음에 최근에 겪었던 위기 중에 하나는 2008년도 금융위기죠. 리만 브로더스사의 이제 파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부동산 대출,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안고 얘를 MBS로 발행한 걸 여러 군데서 갖다 쓰고 자산 유동화를 하다가 한순간에 터졌죠. 이때 프랑스의 파리바 은행부터 MBS 채권에 대한 디폴트가 발생되면서 위기가 발생했는데요. 이 위기도 서브프라임 위기로 닥친 미국발 금융위기인데, 얘도 2008년 9월부터 2010년, 얘도 2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기간인데요. 대공황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기들이 극복되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더라는 거죠. 역사상 보면. 그럼 지금 만약에 경기 침체가 만약에 들어갔다고 가정하면 이 경기 침체도 2년 아니면 3년 정도만 견디면 된다 라는 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즉 대공황급의 경제위기가 아니면 대부분 2, 3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본주의의 이 탄력성 때문에 산업구조 조정이 되고 다시 정상의 상태로 돌아오더라 라는 게 이제 제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현재가 경제위기의 초입 단계라고 가정한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라는 걸 좀 생각해 봤는데요. 2년 동안의 생활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즉 매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걸 잘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그 2년째 생활비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도 되고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 마이너스 대출로 가지고 있어도 되거든요. 어쨌든 흔들리지 않으려면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려면 2년 정도의 생활비를 가지고 있으면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물론 2년치의 생활비가 적다면 적을 수 있고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리고 모두가 어려움에 처해서 괴로워할 때 이때 정신을 차려야 된다. 오히려 지금이 차분히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야 한다. 우리 같은 일반인은 시간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 시간이 최저점에서 사서 최고점에 팔고 싶지만 그렇게 이 능력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미 떼부자가 돼 있겠죠. 그래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야 되는 적정한 수준에서 사서
적정한 수준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차분히 공부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자본주의의 성장 가능성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대공황을 빼고는 대부분 2년에서 3년 사이에 대부분의 경제 위기들이 극복이 됐거든요. 저희도 돌이켜보면 코로나 사태도 결국은 2년 정도를 지나고 난 다음에 사실 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됐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년 정도의 생활비를 가지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만약에 투자할 여력이 되시는 분이라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야 한다. 저도 이제 지금 1가구 1주택인데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싶은데 집이 팔리질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차분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 공부한 거에 대해서 전략을 잘 세워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파는 그런 전략을 좀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